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는 광활하고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인간은 우주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하늘과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땅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 준 선물을 온전히 받아야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에 대한 감사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만물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데요. 동방신선학교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을 통해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로 문을 열겠습니다. 도통은 비 쏟아지듯 하리라. 상제님께서 나는 사정을 쓰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신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도통 기운을 고루 흠뻑 내려주십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구도자의 믿음과 정성, 닦은 근기와 기국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현황입니다. 향후 5년 안에 지구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세계 기온이 늦어도 2027년 말까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1.5도의 기온 상승 억제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인데요.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1.5도를 넘는 기온 상승이 10년에서 20년 장기간 지속될 경우 더 긴 폭염, 더 강한 폭풍, 더 많은 산불 등 온난화의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2020년 세계기상기구는 세계가 향후 5년 안에 1.5도의 기온 상승 억제 목표치를 넘을 가능성은 20%도 안 된다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그 가능성은 50%로 높아졌고 이제는 66%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베테리 타알라스 WMO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가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이 보유한 핵탄두 숫자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15일 1,419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협정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일명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러시아를 공개 압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에도 투명성에 대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협정이 제한하는 미국 전략무기의 총 숫자를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면서 관련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2011년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정해뒀습니다. 두 나라는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 상대국 핵시설을 시찰하고 또 1년에 2차례 각자 보유한 핵탄두 등 전략무기 숫자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일방적으로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한 흑해 곡물 협정이 협정 종료 시한 하루를 앞둔 17일 가까스로 2개월 연장됐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노력, 러시아 친구들의 지원, 우크라이나 친구들의 헌신 덕분에 협정의 2개월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협정 연장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곡물을 무기화하려는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세계의 식량난이 심화됐습니다. 이번엔 협정이 연장됐지만 2달에 불과하고 세계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불안이 세계 곡물값을 급등시켜 전 세계의 상당수 빈국은 식량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특파원과 함께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촌 개벽 뉴스의 이영미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촌 개벽 뉴스 이영미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인데요. 미국 LA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진 통신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LA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도 미국 이민의 역사가 꽤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나요? 네, 올해는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인 이민은 1903년 1월 13일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와 가족 102명이 하와이에 도착한 것이 처음인데요. 이날을 기념해서 매년 1월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되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 수는 꾸준히 늘어서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총 194만 5,800여 명으로 약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A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56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한인 56만 명 중 LA시와 인근 도시를 모두 합친 LA 카운티에만 약 23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약 200만 명 중 23만 명이 LA 카운티에 살고 계신데요. LA 하면 너무나 유명한 도시죠. 저는 라라랜드라는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때문에 미국 LA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LA는 어떤 도시인가요? 네, 요즘도 시내를 나가보면 영화 라라랜드 촬영 장소에 많은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영어에서 라라랜드는 꿈의 나라, 몽상의 세계라는 뜻으로 헐리우드가 있는 LA시의 별칭으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LA는 로스앤젤레스의 약자로 스페인어로 천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원래 스페인 군대가 이곳에 최초로 붙인 이름은 천사들의 여왕인 성모님의 도시라는 긴 이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 지금의 천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LA는 연평균 기온이 섭씨 20도가 넘는 온화하고 쾌적한 지중해성 기후인데요. 강수량이 적어서 겨울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막이나 다름없는 기후를 보이는 곳입니다. LA는 건조하지만 온화한 날씨를 가지고 있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캘리포니아에는 11차례에 걸쳐 폭우와 폭설이 쏟아졌는데 한 번에 사나흘씩 이어진 폭우가 석 달간 거의 매주 이어졌습니다. 역대급 강수량으로 침수를 비롯해 정전, 고립, 교통사고 등이 이어지며 인명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상이변의 원인이 열대지방에서 고緯도로 이동하는 습한 공기 기둥인 대기의 강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까지는 캘리포니아에 3년간 가뭄이 이어져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주요 수원지인 콜로라도 강이 일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다시 극심한 폭염이 닥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형 산불을 수습하고 겨우 숨을 돌리는가 했는데 지난 겨울은 정말 많은 폭우 폭설 피해가 있었네요. 지금은 LA도 봄 절정일 텐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의 산과 구름은 겨울의 강수량에 따라 그 모습이 매년 달라지는데요. 올해 LA 인근에는 겨울 폭우가 멈춘 후 슈퍼볼륨 현상이 일어나서 몇 년 만에 만개한 야생화를 보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 소식에서 다시 돌아가서 LA 캘리포니아 하면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이 생각나는데요. 그 흔적이라고 할까요? 어떤가요? 네, 남가주는 위대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과 그 가족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땅입니다. 그는 생전에 민족의 자주 독립과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13년 5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을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카고의 지부가 설립된 데 이어 1919년 3일 만세운동으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1920년에는 상해에 흥사단 원동위원부가 조직됐고 이후 흥사단은 1945년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한 조직적 재정 후원과 인재 양성 활동에 주력하며 1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네, 안창호 선생의 아드님이 헐리우드 배우셨죠? 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 중 순국하기까지 한국과 미국, 중국, 시베리아를 오갔는데요.
도사는 3차례에 걸쳐 총 18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이혜련 여사와의 사이에 3남 2녀를 두었습니다. 장남인 안 필립 선생은 독신으로 살면서 아버지 없는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맡았고 1935년에 데뷔해서 2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그 결과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새긴 유일한 한국계 배우이기도 합니다. 네, 삼남인 안필영 선생님이 최근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 2월 삼남인 안필영 선생이 향년 96세로 별세하셨습니다. 1926년생인 안필영 선생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상하이로 갔고 그곳에서 체포되어 구금 생활로 바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미 해군에 입대해서 복무했었고 2차 대전 종전 이후에는 큰형 안필립 선생의 영향을 받아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네,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의 자제분들이 헐리우드 배우였다. 사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시 영화계에 인종차별이 많았을 텐데 동양인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이름을 남겼다는 게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할리우드에도 한류붐이 일고 있죠. 네, 동북아에서 시작해 번진 한류 열풍은 몇 년 전부터 유럽, 북미, 남미 등 세계로 확산하며 그 지평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한류 동호회 수는 1,470개이고 전체 회원 수는 약 1억 5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0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했는데요. 당시 외신에서는 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4개의 오스카상을 거머쥔 것은 1954년 월트 디즈니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는 물론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K-팝 인기가 뜨겁다는 소식인데요. 전해주시죠. 네, LA 동쪽에 있는 도시 코첼라에서 지난 4월 14일부터 2주간 코첼라밸리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이 진행됐습니다. 1999년 처음 개최된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은 권위 있는 북미 최대의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블랙핑크는 2019년 코첼라에 입성한 데 이어 4년 만에 코첼라 무대의 헤드라이너, 즉 행사 대표 가수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K-팝 그룹 최초이자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로 헤드라이너 무대를 장식한 것인데요. 걸그룹으로서도 블랙핑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블랙핑크는 아시아와 유럽 투어 후에 오는 8월에는 미국의 4개 도시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LA에서 공연할 장소인 다저 스타디움은 비틀즈, 엘튼 존, 마이클 잭슨, 마돈나 등 역사를 쓴 팝 아티스트들이 투어 공연을 펼친 곳인데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스타디움 공연은 팝의 본고장인 미국 음악 시장 내 블랙핑크의 탄탄한 입지를 실감나게 합니다. 네, 영화와 K-팝, 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한류 물결이 그치지 않고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헐리우드 배우 하면 정말 세계적인 유명인들인데요. 이곳에 명상을 하는 배우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꽤 오래전부터 헐리우드 배우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유명인 중에 동양의 명상과 수행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리차드 기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니콜 키드먼, 기네스 펠트로 등과 같은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명상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틀즈의 멤버들이 명상에 심취해 있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폴 맥카트니는 명상은 평생의 선물이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명상은 점점 주류가 되어가고 있고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이미 명상이 일반인에게도 아주 친숙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TV 프로그램에서는 명상을 특집 방송으로 구성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많은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잡지나 신문 컬럼 등을 통해서도 명상의 효과나 방법론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미국에서의 한류 열풍을 목격하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은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차드 교수는 지구상 다른 어떤 국가도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한국이야말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명상 수행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동방신선학교의 조화 신선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K-스피릿, K-메디테이션이 헐리우드는 물론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봅니다. 조만간 그런 흐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K-명상이 헐리우드에 진출한다면 생활문화뿐만이 아니라 영화 콘텐츠로도 기대해보고 싶네요.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알려야 하겠습니다. 정호진 통신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극즉반은 한계치에 이르면 반대의 길로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문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세계를 보면 지구자연은 비명을 지르는 듯하고 분열과 대립의 한편에서는 화합과 공존을 외치며 인류의 성숙을 향한 방법으로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 동방신선학교를 통해 가을 개벽의 미래를 대비하고 인류 역사 속 생생하게 맥동해 내려오는 조화선 수행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구촌 개벽 뉴스 이영미였습니다. 다음은 영성과 지혜의 원천, 인류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어블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인 앤서니 로빈스는 준비와 기회의 결합은 행운이라는 이름의 자손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기회를 만나 다가오는 병란개벽을 준비해서 아름다운 빛의 인간꽃으로 거듭나는 행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답 만들기와 함께 내 몸의 맥을 정화하는 기본 수행, 그리고 조화광채와 설례화를 통해서 빛의 몸을 만들어 치질을 집중 자가치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행에 들어가기 앞서 한의사이신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치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말 못할 고통 치질입니다. 예. 이 치질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고민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이제 치질인데요. 치질은 이제 부끄러움과 고통의 이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2021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주요 수술 건수 순위 중에 치질 수술이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치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별 치질 환자는 남녀 모두 거의 비슷한 게 숫자인데요. 남성이 약간 더 많은 정도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환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 그리고 이제 30대 순입니다. 이런 치질은 이제 겨울에 더 이제 심해지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은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치질 증상도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치질을 예방하기 위한 평소 생활 습관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차가운 장소나 딱딱한 의자 피하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변기에 5분 이상 앉아 있지 말기. 자, 이게 변이 안 나와서 자꾸 이제 힘을 주게 되면은 치질의 증상이 더 악화가 되니까 5분 정도를 넘지 않고 얼른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평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욕조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서 5에서 10분 정도 반신욕하기. 다섯 번째는 배변 후에 비데나 샤워기로 씻고 말리기.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일곱 번째는 맵고 짠 음식 피하기. 그리고 여덟째는 오래 앉아서 일하는 분은 가끔씩 일어나기 등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화 광채와 설료화 수행을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상별 자가치유 수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치질은 뭐 항문에 발생된 모든 질환을 일컫는데요. 자, 그중에 치질 환자의 7, 80%를 차지하는 증상은 이제 치핵입니다. 평소 항문이나 하부 직장의 정맥에 지속해서 압력이 가해지면은 정맥 혈관이 팽창이 됩니다. 자, 이때 정맥이 가늘게 나뉘어서 입체적으로 구성된 정맥층이 이제 커지고 그리고 이제 늘어나면서 덩어리를 형성을 하는데 이 덩어리를 바로 치핵이라고 합니다. 치핵은 항문이나 직장의 치핵 조직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내치핵과 항문 밖의 치핵 조직이 부풀어 올라서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외치핵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내치핵과 외치핵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 치핵이 있습니다. 치핵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보통 유전적인 이유나 잘못된 배변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을 하면서 변기에 장기간 앉아 있는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신데요. 변기에 오래 앉아 있거나 배변 시 힘을 주는 습관 또는 뭐 변비 그리고 음주 그리고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때 생기거나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출혈과 탈항입니다. 출혈은 이제 대부분 배변 시 선혈이 묻어 나옵니다. 치핵이 점점 심해지면은 항문의 치핵 조직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뭐 만져지기도 하고 또 더 심해지면은 평소에도 늘 항문 밖으로 나와 있어서 항문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과 통증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치핵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1기에서 4기까지 분류를 하는데요. 자, 1기는 항문에서 가끔 피가 나는 정도고 그다음에 2기는 변을 볼 때만 치핵 덩어리가 이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3기는 항문 밖으로 나온 치핵 덩어리를 억지로 넣어야 다시 항문으로 들어가는 정도이고요. 4기는
치액 덩어리가 항문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는 단계입니다. 보통 치액 3, 4기가 되면은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죠. 자, 이 치액의 그 치료는 초기에는 뭐 충분한 휴식과 풍부한 섬유질 섭취로 변비나 설사 예방을 하시고 또 좌욕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도 차도가 없고 치액의 타량이 이제 심해지면은 병원에서는 외과적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치액, 치루, 타랑 등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병인데요. 동의보감에는 치질 치료와 관련된 치료법 및 시술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치질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치질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습, 열, 풍, 조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즉 습열에 의해서 붉게 붓고 그 다음에 풍열에 의해서 가렵고 조열에 의해서 변비 등이 생기고 화열에 의해서 고름과 피가 나오고 통증이 생긴다. 자, 이러한 열들의 원인은 과도한 음주, 음식 섭취, 그 다음에 이제 과로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치액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 한약을 복용하거나 고치법, 결찰 치료법 등으로 이제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치질이 있을 때 침뜸을 놓는 경혈 두 군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공채혈과 백회혈인데 공채혈은 아래팔 척택혈과 태연혈을 연결하는 선 위에 손바닥 쪽 손목 주름에서 위쪽으로 한 7촌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합니다. 공채혈은 이제 치질 치료의 최고의 명혈인데 치질을 앓는 사람은 공채혈을 누르면 통증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백회혈은요,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혈자리인데요. 백회혈의 정확한 위치는 코, 정수리, 목의 경추를 잇는 정중앙선과 그리고 양쪽 귀의 끝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치액, 자가치유 수행을 할 때는 먼저 공채혈과 백회에 비침과 설료화를 꽂고 그리고 치액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직접 꽂고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치액과 항문의 정맥이 건강해져서 탄력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치액이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비침을 가위 모양으로 만들어서 덩어리진 그 치액을 직접 잘라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비침을 바늘과 실처럼 만들어서 잘라낸 그 부위를 상처 없이 내가 꿰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수행을 하시면 이제 되고요. 상제님과 태월 형님의 조화 광채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어서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침으로 잘라내고 꿰맨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설료화를 꽂아서 수행을 하면은 고통 없이 우리가 자가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생방송 우리 시청자 중에서 인천에 사시는 장원모 도생님은 평소 치액에 비침을 가위로 만들어서 잘라갖고 치유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 사례를 보고서 용인에 거주하시는 이은정 도생님께서는 광선 여의봉을 가위 모양의 비침으로 만들어서 수술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치질 그 부위를 갖다가 치액 부위를 잘라내는 치유 수행을 몇 번 해서 완전히 이제 치유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치열인데요. 치열은 변을 볼 때 치액이나 항문의 점막이 찢어져 갖고 출혈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 그 치열 환자 중에 20, 30대가 이제 과반수이고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변비 환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황체 호르몬이 변비를 유발시키고 또 평소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분은 식사량과 함께 변의 양도 줄어들고 변이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변비와 치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치열이 생기면은 변을 볼 때 항문에서 통증과 함께 이게 피가 나오는데요. 급성 치열은 변비를 치료하고 또 좌욕과 약물 치료로도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성으로 가면은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치열로 고생하시는 분은 항문과 항문 안쪽 벽에 비침과 설료화를 여기다 꽂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백회혈과 공채혈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고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비침을 실과 바늘처럼 만들어서 찢어진 부분을 직접 꿰맨다고 생각하며 수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문 주변에 농양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점막이 찢어져서 항문선 안쪽과 바깥쪽 피부 사이에 구멍이 생겨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치루라고 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항문샘이 이제 깊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루 환자는 30, 40대의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문샘이 깊을수록 이물질이 남아있을 확률이 커서 세균 감염 위험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남성 치루 환자들은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치루의 증상에는 항문 또는 전신에 열이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증과 함께 그 항문이나 항문 주변이 부풀어 오르다가 이렇게 고름이 터지면은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이 사라집니다. 보통 이때 이제 통증이 사라지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 사실 치료는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염증으로 붓고 터지는 것을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만성 치료로 악화가 됩니다. 이때는 뭐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게 되죠. 한의학에서는 치료의 치료에 절개법, 탈관법 등 여러 치료법이 이제 있지만 역시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치료의 이제 자가치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회혈과 공채혈에 비침과 설료화를 꽂고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염증이나 농양이 생긴 부위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습니다. 그리고 항문에서 바깥쪽 피부까지 난 구멍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아서 수행을 하면서 염증을 녹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멍난 터널에 새살이 돋아서 구멍이 이제 메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침과 실을 바늘처럼 만들어서 구멍난 터널을 직접 꿰맨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뭐 어느 병이든 마찬가지지만 병은 예방이 최고죠. 또 병이 생기게 되면은 초기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이제 좋고요. 이제 이것과 병행을 해서 지금 동방신선학교에 자가치유 수행을 하시면은 치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주변에 사실 치질 환자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궁금한 내용이나 수행 체험 사례는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소중한 내 몸에 삼신의 무궁한 조화빛을 채워 빛의 인간으로 나아가면서 나를 자가치유하는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병의 기운,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는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십니다. 다음에는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율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율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 옴은 진화의 훔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로 우리는 내 안의 생명의 빛을 깨울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나의 몸에 율려의 빛을 채우는 의식주, 마음의 호흡식, 주문주, 마음과 호흡 주문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 기운이 하나 되어 내 몸의 중심맥을 따라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먼저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상단의 불기운으로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숨을 좀 더 내리고 이제 마음으로 훔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상단으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00회까지 좀 더 숨을 올렸다가 다시 오음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며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쭉 내려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수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빛의 에너지, 옴과 훔을 바탕으로 생명의 율려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방송을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이시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단이 형성되셨을 텐데요. 정단을 만들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되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며 그 안에서 봉황이 태어나 상단에서 태어난 용과 함께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청개용신을 탄생시킵니다. 그럼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도공음악을 그냥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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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 금지 원의 대왕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합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합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합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합니 사파 내 죄야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조금씩 날마다 막히기 때문에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 엄지를 3번 흔들어 신줄을 풉니다. 이제 신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번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흔들어 풉니다. 혼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생각으로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손동작은 충맥을 따라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넣으면 소르르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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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이제 축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옴니지야도래 옴니함니사파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제 조와 광채로 치질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치질로 고생한 인천의 장원모 도생님은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가위 모양으로 만들어 치액을 잘랐더니 다음날 치액이 실제로 없어졌다는 놀라운 증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치료와 함께 내 몸을 빛으로 채워나가는 조화신선 수행법을 병행하신다면 놀라운 자가치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그곳에 꽂고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치질을 자가치유하기 위해서 직장과 항문 주위에 밖과 안에 비침을 각각 10개씩 꽂겠습니다. 비침은 1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백회혈과 양팔의 공채혈 부위에도 비침을 찔러 넣겠습니다. 혈자리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자리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비판을 만들 때는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네 팔을 가득 채우고 양팔을 흔들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지고 다시 비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질로 고생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만든 비판을 보자기처럼 만들어 그 부위를 감쌉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 운니 지하도래 운니 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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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 운니 지하도래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조합이 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상생방송의 치유수행 행사에 참여하셔서 설려화를 전수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 설려화 분합 수행으로 더 강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조화광채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려화는 빛의 생명꽃, 율려꽃입니다. 따라서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집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화광채로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강하게 자가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이 분합 수행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복사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나를 치유해 줍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를 심으시길 바라며 설려화를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치질은 항문의 안팎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잘못된 식습관과 배변 시 항문에 계속 힘을 주거나 변비가 있을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질의 증상으로는 항문 통증, 배변 시 출혈, 항문 가려움증 및 화끈거림 등으로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모든 병은 그 원인이 있고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과 수행을 통해서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직장 내 혈관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 치질이 진행되신 분은 치액이 치유된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설려화를 집중해서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문 주위에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빙 돌아가면서 사방에 붙입니다. 백회혈과 공채혈 부위에도 설려화를 하나씩 심겠습니다. 네, 이제 설려화를 내 몸에 심었으면 다음에는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내 몸에 심어진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에 설려화가 분화된다고 생각하며 도공을 합니다. 설려화는 빠른 속도로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 내 온몸을 빛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훔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다음에는 분화된 선녀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선녀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녀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선녀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염증과 병근이 자가치유됩니다. 그럼 이제 선녀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녀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녀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녀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녀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설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손상된 DNA도 치유해줍니다. 그럼 이제 설료화를 합체합니다.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화된 수천 조 이상의 선녀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선녀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선녀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선녀화를 합일합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병증은 스스로 만든 것이 많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우주의 조화 에너지를 받는 수행을 하지 않아서 점점 그 병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건강을 절망적으로 잃기 전에 내 몸을 갱생시켜야 합니다. 긍정의 마음과 좋은 생활 습관으로 기혈을 맑히고 우주의 율려 조화 기운을 받는 삼신 조화 수행으로 내 몸이 갱생되는 기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